토크쇼의 첫 번째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자기소개 좀 해 주시죠. 네. 저는 이름은 성경숙이고요. 송정희 성우님을 만난 지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와, 그래요? 선배님을 그렇게. 만나서 지금 2 년이 되어 가면서 저의 생활이 점점 평범한 일상에서 점점점 낭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낭독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평범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평범한 삶은 어떤 삶이셨죠? 그냥 운동하고 저는 인제 제가 한 3년 반 정도 전에 명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편하게 살아 보려고 명퇴를 했는데 운동하고 책도 보고 집안일하고 소소하게 친구들 만나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죠. 음. 근데 이제 뭐 명퇴를 하셨다 하면 그전에 어떤 직업이 있으셨던 건가요? 직업 공개하나요? 저는 국어 교사로 23년 재직했어요.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있었죠. 그러셨군요. 근데 뭐 특별하게 명퇴를 한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는데 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조직망 안에서 어 저의 삶이 그 사회적인 조직망 안에 이렇게 맞춰져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고. 근데 그 삶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약간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살고 싶다. 네. 나대로 살아보고 싶다.' 더 나이가 들어서 제 몸이 어딘가 좀 불편해지기 전에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그러면은 네. 한 3년 반 정도 되신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좀 자유를 찾으셨어요? 나대로 살고 계신가요? 어 처음에는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았었는데 제가 만나는 것들이 우연일지 아니면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낭독을 우선 만난 게 저한테는 자유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문이 됐던 것 같거든요. 되게 그 낭독을 좀 이렇게 공부해 보지 않았을 때는 '어 저 무슨 소리일까?' 이런 생각하실 텐데 특히 성우님 만나서 제가 낭독을 배우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성우님은 보통 현존이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근데 낭독 코칭을 배우고 그리고 계속 낭독을 집중하면서 하다 보면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낭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저를 자꾸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고 시도해 보고 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가 제 마음이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또 종종 미래에 대한 궁리 있잖아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다음엔 이 일을 해야 돼. 이거 끝나면 저거 해야 돼. 그다음에 뭐 뭐 뭐.' 거기에 온통 몰입이 돼 있어서 현재를 잘 못 살았더라고요. 음. 근데 낭독을 만나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많이 훈련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것이 저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배웠어요. 음.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해야 되겠죠. 음.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네. "특별한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라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떠한 그런 이제 체험이나 어떤 이제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낭독을 배우는 여정 안에서 혹시 좀 특별하게 기억나는 나의 하나의 문이 열리고 현존과 어떤 자유가 연결되는 듯한
그런 어떤 순간은 있으셨는지 좀 기억에 남는. 어 저희 이제 그 한 권의 책을 오랫동안 했던 책이 있어요. 책방 할아버지와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라는 책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읽을 때는 문장이 너무 길고, 그리고 약간 음 이 사회로 치면은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약간 비껴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좀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었는데, 그 책을 아마 저희가 반복을 여러 번 했었죠?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반복을 되게 여러 번 하다가 어느 순간이었는데 어 공간과 시간이 정지된 느낌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제가 마치 책방 할아버지가 된 느낌? 음. 그리고 그레고아르가 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느낌이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타인의 삶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책을 읽거나 뭘 해도. 근데 그때 그런 경험을 해 봤었고, 그때 그 몰입이 주는 즐거움, 타인의 삶을 제가 경험해 본다는 그런 느낌?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경험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종종 느꼈었는데, 그게 바로 현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또 타인의 삶으로도 건너갈 수 있더라고요, 저라는 통로를 통해서. 제가 여기 있지 않으면 제 통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타인의 삶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딱 있으니까 그 삶으로 딱 건너갈 수 있고, 그래서 타인의 삶을 내 삶인 것처럼 느끼고 공감하고 경험했을 때 느껴지는 그 기분? 음. 그런 것들이 참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경숙 쌤, 그 한 번도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체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때 좋기도 하지만 상당히 낯설기도 하고 또 그게 두렵기도 할 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경숙 쌤이 그때 자기 스스로에게 좀 놀랐던 것도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쵸. 그 그 두려움 같은 것들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러한 막 쑥 들어가 보고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어 내가 여지까지 해 보지 않았었던 그런 좀 선을 넘는 거고 그것이 또 모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떠올려 보면 두려움은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같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되게 안전한 공간이고 안심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낯설음이 되게 컸고, 그 낯설음이 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음. 제가 그 비슷한 경험을 또 이제 명퇴를 하고 나서 요가를 시작했는데, 요가를 하면서도 종종 느끼거든요. 요가가 원래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 요가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요가를 하는 중에 명상도 이제 진행을 하고, 사실은 요가를 하는 과정도 다 명상이에요. 음. 근데 요가를 하는 어느 날이었는데 밖에 비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고 창문을 살짝 열어 놨는데, 그 조그만 매트라는 공간 안에 오로지 저만 있는 느낌이었어요. 막 오감이 다 살아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후두둑 후두둑 비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그 요가원에서 그 공간의 냄새, 음. 그리고 에너지의 그런 흐름, 그리고 요가 선생님의 목소리, 그리고 네. 제 몸이 움직이는 그 느낌, 제 몸에 공기가 닿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순간에 이런 얘기도 좀 뜬구름잡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대로 온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기쁜 마음이었거든요. 네. 그런 느낌도 정말 살아오면서 최근에야 느끼는, 낭독을 통해서나 요가를 통해서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느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저를
제가 생각하는 뜬구름 잡았던 자유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또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들을 제가 명퇴하고 나서 여러 측면에서 만나는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요 선생님. 이게 다 통해요. 네. 낭독도 요가도 명상도 다 지금 여기에서 현존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참 우연히 만났지만 이런 것들이 다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길로 가게 하는 문을 열어 줬다고 해야 되나요? 네. 우리 경숙 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의 영웅의 여정을 경숙 쌤이 지금 걸어가고 있고, 저도 이제 그 길에 함께 경숙 쌤이랑 호흡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그러면은 경숙 쌤이 생각하는 낭독은 어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낭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몰입이에요. 음. 타인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몰입, 그리고 저 자신이 되도록 하는 몰입. 몰입이에요. 음. 자, 경숙 쌤이 만난 낭독은 몰입이었는데, 저희 오늘 어 내가 사랑한 책, 음. 한정원 작가의 그 시와 산책이라는 책을 가져오신다고 하셨어요. 특별하게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음. 제가 우연히 작년에 이 책을 만났는데 작가의 감성이 작가의 감성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저의 하나의 또 문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이 작가의 글을 보면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사는 사람들 혹은 주변에 사는 존재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 우리가 보면 그냥 하찮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과 고통받는 존재들에 대한 섬세한 공감이 있어요. 네. 그 공감을 만날 때 특히 이제 낭독을 통해서 만날 때 아까 제가 타인의 삶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된다고 했잖아요, 낭독이. 그 저자의 그 공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저자처럼 느껴보는 거예요. 음. 그게 참 저의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음. 한정원 작가는 정말 구석의 무명인들에게 관심이 많다라고 작가 소개에서도 그렇게 음. 썼듯이, 음. 그래요. 그러면은 경숙 쌤에게 낭독은 정말 몰입이고 타인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그 문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숙 선생님의 시와 산책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읽을 테니까 편하게 들어 주세요. 네. 시와 산책. 작가 한정원. 출판사 시간의 흐름. 고양이는 꽃 속에. 봄이 짧다는 탄식은 어쩌면 봄꽃만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지도 모른다. 대개는 봄꽃, 특히 벚꽃이 피어야 비로소 봄을 실감하는데 벚꽃이 만발하는 기간은 열흘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벚꽃이 지고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내뱉는다. 금방 여름 오는 거 아니야? 중간이 없어, 중간이. 사실은
중간이 있다. 꽃이 피고 지는 때만을 봄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매일 산책하는 사람들은 자연이 돌연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2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봄은 존재했다. 흙이 부풀어 올랐고 나무줄기의 색이 바뀌었다. 벌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고양이들의 소요가 길어졌다. 동그란 물방울을 입안에서 굴리듯 지저귀는 새가 숲에 새로 왔다. 봄은 단서들을 한껏 뿌리고 다녔건만 도시의 건물 안에서는 감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나의 산책 준비는 길고양이들의 사료봉지와 물통을 배낭 속에 챙기는 것부터이다. 내가 운영하는 고양이 식당은 그야말로 상황이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간에 식당을 여는 편인데 나는 시계를 보고 나가는 것이지만 고양이들은 어떻게 제깍제깍 오는지 신기하다. 봄에는 그 시계가 조금 어그러져서 마주치지 못할 때도 잦다. 골목이나 지붕 위에서 한결 부드러워진 공기를 쐬느라 고양이들이 자리를 비우는 탓이다. 그들도 봄바람이 드는 모양이다. 반대로 나는 바람이 빠진다. 하루에 채워야 할 귀여움의 양이 있는데 얼굴을 보지 못하면 그만큼 결핍이 생기니 말이다. 내가 특히 애착을 가지는 식당은 벚나무 지점이다. 마을 끝에 울타리가 있고 그 너머엔 폐교인데 큰 벚나무는 폐교의 귀퉁이 언덕에 있다. 그곳을 드나들면서 어느새 나는 내 키의 절반 높이인 울타리를 예사로 넘을 수 있게 되었다. 고양이들은 영역 다툼이 심한 편인데 벚나무 고양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버림받고 혼자 떠도는 어린 고양이든 갑자기 나타난 임신한 고양이든 등이 벌겋게 벗겨진 병든 고양이든 모두 서로를 받아들였다. 작은 언덕 정원은 평화지대였다. 나무와 수풀이 둘러준 담안에서 난민처럼 모여든 색색의 고양이들은 한 마리도 내쳐지지 않았다. 늦가을에 2마리의 암컷에게서 10마리 정도의 새끼들이 태어났다. 반짝거리고 물컹거리며 비틀비틀 걷는 별 같은, 아무래도 이 세상의 생명체는 아닌 듯 귀한 이들이었다. 잘 지켜내고 싶었다. 몇 달 후 새끼들을 독립시키기 위해 어미가 떠나자 이들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내 몫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 별들은 모두 지고 말았다. 혹독한 겨울이 거의 지나갔다고 안심했던 즈음 병이 돌았던 것 같다. 내게 마지막 모습을 보인 새끼는 딱 하나였다. 내가 만들어준 집안으로 내가 만들어준 집안에 몸을 누이고 미처 2다리는 안으로 집어넣지 못한 채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그 어린 고양이가 생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해 보려고 했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침착하게 끝냈다. 나머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희망을 버렸다.
며칠 뒤 동네 동물원 며칠 뒤 동네 동물병원에 들른 김에 나는 수의사에게 물었다. 어린 길고양이들이 허피스에 걸려도 살 수 있냐고. 몸을 늘어뜨리고 나른하게 누워있을 때 그게 병증이라는 걸 알고 빨리 알아채고 약을 먹였으면 살 수 있었냐고. 수의사는 대답을 하려다 말고 내 얼굴을 빤히 보았다. 내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들키고 나서는 새끼들을 잃은 후 처음으로 울음이 터졌다. 3월에는 오래 검었던 벚나무 가지들이 달아오르는 듯 붉어지더니 첫 꽃잎이 나왔다. 그러고 나자 꽃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벚나무의 품이 크고 가지가 낮은 곳까지 내려와 땅까지 흰빛이 일렁였다. 나는 여전히 울타리를 씩씩하게 넘어 벚나무 식당으로 간다. 살아남아 나를 기다리는 어른 고양이들이 있고 그들에게서 조만간 태어날 생명이 있어서이다. 나는 일부러 꽃그늘 밑에 그늘을 둔다. 몇 군데 나누어진 밥그릇에 고양이들이 꽃잎처럼 둥글게 붙어 배를 채우는 동안 나는 쪼그려 앉아 가만히 봄볕을 먹는다. 서로 다투지 않고 나 자신과도 다투지 않는 순한 시간이다. 나의 어린 고양이들을 떠올려 보기도 한다. 벌이 되어 있을까? 꽃이 되었을까? 중간이 되었을까? 무엇이든 아름답지 않은 것이 되었을 리 없을 테지. 벌은 꽃 속에, 꽃은 정원 속에, 정원은 토담 속에, 토담은 마을 속에, 마을은 나라 속에, 나라는 세계 속에, 세계는 하느님 속에. 그래서, 그래서 하느님은 작은 벌 속에, 나는 무릎을 펴고 일어선다. 바람이 한번 지나자 벚꽃이 고양이 털처럼 흩날리다가 사뿐히 착지한다. 땅 위에는 이미 떨어진 꽃들이 무수하다. 꽃잎을 밟지 않으려고 나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보폭을 넓혔다가 좁혔다가 하며 걷는다. 걸음이라기보다 춤출 때의 발동작처럼 보인다. 두 팔까지 높이 들려 이리저리 움직인다. 얼굴을 받고 밥을 먹던 고양이들이 쩝쩝거리며 나를 쳐다본다. 왜 그래? 라고 묻는 것 같다. 물도 마셔. 내일 봐. 울타리까지 가는 동안 나는 춤을 춘다. 여기까지 할게요.
낭독으로 영혼의 춤을 추는 경숙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정말 현존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저도 이게 이 스케줄이 끝나면 이제 또 산책을 가려고 생각 음. 중이었는데 그 꽃잎 밟기도 힘든데 맞아요. 그래서 어 오늘 이제 그 걸을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요 근래에 7월 20 일에 그 네. 권현덕 작가님의 그림책 낭독회 낭독가로 출연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준비 열심히 하시는 거 알거든요. 아 영광스럽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작가님이 담아 놓은 그 뜻과 그리고 그 그림들 잘 보여 드리고 싶어요. 음. 책은 어떤 책 준비하셨죠? 저는 만인의 집. 쪼끔만 앞으로. 네네네네. 만인의 집. 예. 이 책은 어떤 내용이죠? 네. 음 이 책은 그냥 연립주택에 살던 가족이 어 할머니네 집으로 만인의 가족이 할머니네 집으로 이사 가서 그 집에 군데 방, 거실, 부엌, 뭐 광 뭐 이런 데들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네. 그림책. 어 성경 선생님이 이제 오프닝 준비하시는 거죠? 낭독 시작에 네. 처음을 장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7월 20 일까지 잘 준비하고 네. 오늘 송정희 낭독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첫 번째 손님이세요. 아 정말 영광스럽고요. 영광스럽고 어 '성우님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 음. 감사한 마음입니다. 참 다행이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예 정말. 경숙 쌤 요렇게 우리 낭독 인연 안에서 친구로 잘 우리 지내 봐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나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7월 20일 권윤덕 작가님과 함께하는 그림책 낭독회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네. 가세요. 많이들 놀러 와 주세요.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